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축구계의 고트 리오넬 메시 선수가 월드컵 우승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이변이 많았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심지어 아시아의 3개의 나라가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특히 리오넬 메시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엄청났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근데 리오넬 메시 선수가 어떻게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팀 전술가 스칼로니 감독의 역할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었는데 축구에서 스타 선수 있다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스타 선수를 보유한 것도 모자라서 팀이 스타 선수에 의존을 한다면은 팀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미 아르헨티나는 똑같은 이유로 실패를 크게 했어요. 그때가 러시아 월드컵 때인데 당시 마스체로노 디바리아가 노세아를 했고, 젊은 선수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당시 아르헨티나를 이끌던 상파울리 감독도 경기마다 전술을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디바리아는 잘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디바리아 선수가 30세로 전성기였지만 기복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조직력이 무너지니까 메시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팀이 아닌 메시와 팀 10명이라고 했을 정도로 한계가 뚜렷했어요. 그렇게 러시아 월드컵에서 겨우겨우 16강에 진출했는데 16강에서 프랑스를 만났어요. 벌써부터 막막하죠. 근데 조별리그 때와 달리 잘 싸웠는데 3대4로 지면서 탈락을 했어요. 이렇게 실패를 하고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메시 선수한테 의존하지 않고 메시가 자유롭게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팀을 짰어요. 한마디로 메시 선수에게 프리롤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엔소 페르난데스, 마갈리스테르 선수를 배치해서 메시의 부담감을 덜어주니까 조별리그에서 2승 1패의 위기가 있었지만 16강 8강에서 호주와 네덜란드를 꺾고 진출한 4강에서 크로아티아를 3대0 완승을 거두고 결승으로 갔는데 4년 전에 상대했던 프랑스를 또 만났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에요.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정말 드라마 같은 승부 끝에 메시가 우승을 차지했죠. 다시 보면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대단한데 당시 감독이 스칼로니 감독이었어요. 근데 스칼로니 감독이 메시 디바리아랑 10살 차이였거든요. 그만큼 비판도 많았는데 그걸 이겨내니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입니다. 다른 공격진에도 활약이 좋았지만 축구에는 공격을 잘하면 승리를 하지만 수비를 잘하면 우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골키퍼의 활약이 중요한데 마르티네스는 팀이 위기일 때 결정적인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건 승부차기 때 마르티네스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 승부차기가 네덜란드와 4강전인데 승부차기에서 무려 2개를 막아냈습니다. 이어 진출한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막판에 콜로무아니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슛을 막아내며 아르헨티나를 살렸고, 또다시 승부차기에서 실축 포함 2개를 막아냈고 월드컵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면서 자신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선방을 했는지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다시 알렸고, 다시 말하지만 두 번의 승부차기에서 실축 포함 4개를 막아냈는데 중요한 건 모두 1번 키커, 2번 키커부터 막아냈는데, 이런 식으로 승부차기 초반에 막아내면 상대방들의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가 굉장히 중요한데 1번 키커가 막히면은 다른 두 번째 키커의 자신감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1번 키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활약을 하는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멘탈과 자신감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메시 선수 본인도 카타르 월드컵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선수단 전체도 메시에게 우승컵을 안겨주자는 동기부여가 엄청났을 겁니다. 예를 들면 토트넘 선수단 전체가 손흥민 선수의 첫 우승을 위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그 한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손흥민 선수에게 우승컵을 안겨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시 선수한테는 더 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르헨티나 축구 팬분들 뿐만 아닌 전세계 축구 팬분들도 메시 선수를 응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월드컵과는 다르게 느껴졌을 거고, 실제로 다른 선수들인 알바레스, 엔소 페르난데스, 마갈리스테르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2019 U20 월드컵 때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력과 호흡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성적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팀 동료들의 활약과 헌신입니다. 메시 선수가 아무리 엄청난 선수라고 해도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근데 여기서 옛날 전성기 때는 수비수 다 제치고 혼자 다 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 때 35살이었어요.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메시 선수가 7km에서 8km를 뛰면서 팀에서 제일 적은 양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양을 뛰어도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중요한 순간마다 공간을 찾아 움직이니까 활동량이 적어도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런 적은 활동량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공격진의 알바레스 디바리아, 중원의 엔소 페르난데스, 마가레스테르 데파울 이런 선수들이 12km 이상을 뛰며 메시의 적은 활동량을 다 커버하니까 메시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만 폭발적으로 스프린트를 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니까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고, 메시가 팀에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많이 뛰어준 동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번씩 메시 선수의 경기를 챙겨보는데 메시가 볼만 잡으면 항상 찬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메시의 라스트 댄스로 정말 저는 재밌게 봤고, 이제 메시 선수가 언제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니까 앞으로 남은 메시 선수의 축구 커리어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팬분들과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심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